작심 발언 이후에 말수를 많이 줄였던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요. 조금 전 SNS에 공식 입장을 올렸습니다. 바로 보시죠. 불합리한 관습들이 바뀌었으면 협회 관계자분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계신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셨으면 한다. 안 기자님, 일단 뭐 저희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연합뉴스와 한번 인터뷰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후에 이렇게 정제된 입장은 처음인데 배드민턴 협회가 불합리한 관습을 악습을 바꿔달라, 개선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보면은 안세영 선수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수보, 두 번째는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네. 사실 오늘 SNS에 올린 글도 보면은 이런 주장들과 일맥상통합니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틀, 본질을 바꾸자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구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쉬쉬해 왔는데 그러지 말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인 시스템 안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재능 있는 인재도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앞서서 안세영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이번에 금메달을 한 개밖에 딸 수 없는지를 생각해봐 달라. 결국은 뭐냐? 이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의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지원이 있고 본인이 운동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의 성과와 보상을 받는다면 더 많은 이들이 몰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은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비인기 종목이라는 생각만 갖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다 보니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배드민턴에 유입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런 시스템 자체 틀을 바꿔야지 배드민턴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번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협회가 뭐 이런 문제를 외면해 왔다는 게 뭐 저도 한 국민으로서 좀 놀라운데 안세영 선수 얘기 계속해서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협회와 시시비비 공방전이 아니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요. 부상 정도에 맞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원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해서 크게 실망했고 안타까웠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있었더라면 귀 기울여 주는 분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문체부와 체육회 이번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바라는 건 선수들의 목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정 교수님. 네.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안세영 선수가 여러 차례 이런 협회의 뭐 불합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 금메달 따고 나서 폭탄 발언이 아니라 그동안 쭉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본인이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15살이면 중학생 때인데요. 상당히 아마 이런 나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만 이 국가대표로 합류하고 난 뒤에 소위 말하는 막내라는 그러한 그 타이틀 때문에 또 이 알게 모르게 있는 그 국가대표 안에 있는 잘못된 문화라는 소위 말하는 위계 문화에 의해서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위축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협회 차원에서 사실 선수들의 관리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아마 부모님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회 차원에다가 여러 번 아마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호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은 어떻게 보면 협회의 그 일방적인 스케줄 때문에 상당히 무리한 그러니까 대회 출전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꾹 참았던 이유는 결국은 자신이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문제들이 자신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 선수 전체,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전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피커가 커지고 그리고 이 소통의 채널이 마련되고 날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갖고 이번에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정말 좀 더 안타깝고 상당히 가슴 아프게 들리는 이유가 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안세영 선수가 계속 보여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유연한 지원 얘기를 했어요. 유연한 지원을 이루어줘야 한다. 또 문체부와 또 체육회가 선수에게 길을 기울여달라. 이거는 아마 스폰서 계약을 좀 허용해달라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앞서서 처음에 봤던 그 협회에서 뭐 불합리한 관습을 악습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와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이 7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린 안세영이 그 안에서 막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불합리한 게 많은 거예요.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고쳐야 하는데 그런 걸 본인이 얘기해봤자 들어줄 사람도 없고요. 단지 바위 위에 계란치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최근에 좀 성장을 하면서 건의문도 제출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배드민턴 협회랄지 이런 포상 규정이랄지 여러 가지 훈련이랄지 아니면 뭐 상하 관계랄지 선수들끼리 관계랄지 훈련 이런 것이 잘못된 점을 이런 식으로 고쳐내는 걸 본인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시점에 내가 얘기해야지 이게 가장 파장을 일으키고 배드민턴을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를 그 타이밍을 잡은 게 제가 볼 때는 파리에 가서 금메달 딱 목에 건 다음에 바로 그 순간을 노렸던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까지 뭔가 구태가 있고 악습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규정과 시스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가장 배드민턴 협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은 선수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중에서도 정말 노력을 해서 정상까지 간 선수가 가장 왜 배드민턴과 관련해서 금메달이 한 개밖에 나오지 않은가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할지 어떻게 보면 메달을 딸 수 있는 여건이 더 돼야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못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도 마찬가지고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게 아니고 또 예전에 이렇게 해갖고 또 선수들을 많이 길러냈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원점에서 우리가 어떤 규정과 시스템을 고쳐야 하는지 그것을 좀 마음을 열고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포상 규정이랄지 아니면 연봉 규정도 이제는 좀 더 유연성 있게 타이트하게 뭔가 고쳐서 이제 정말로 선수를 위한 배드민턴 협회 그리고 좀 더 많은 메달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배드민턴 협회로 제가 볼 때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